안녕하세요. 도시농부입니다. 저는 기농 1년차 농부고, 요즘에 이제 기농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 1년 동안 해보니까 진짜 쉽지는 않더라고요, 농사라는 게. 저도 원래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뭐 오히려 덜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뭐 1년 후 지나 결과적으로 보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낸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기농을 하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면, 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뭐 다니고 사업도 해보고 이런저런 나름의 경험을 쌓았는데, 사실 모든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부모님의 제안으로 기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머니, 아버지도 부모님도 농사를 짓던 분들 아니고, 뭐 저 때문에 같이, 이제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저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기농을 했으니까. 뭐 예전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아버지가 참외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어린 시절에 저희가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노지에서 그 경험 때문에 제가 기농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기농을 쉽게 말해서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기농을 했는데, 일단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었던 부분이 지금은 기농하면서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은 기농 어디서 했냐? 제 고향이 이제 경북 칠곡군 양목면입니다.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고 이제 현재는 구미에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향으로 가는 게 마음도 편하고 제가 주변에 도움받을 수도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고향으로 가서 참외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제 아버지 친구분들도 많으시고 남들보다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도움도 많이 받고, 농사라는 게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온라인상에서 뭐 검색해서 뭐 공부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저도 일단은 농사를 짓기 전에 공부를 좀 했긴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맞닥뜨리면 부족한 부분이 많고, 진짜 그 순간을 잘 못 견디면 한 해 농사가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기농할 때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체크해서, 이왕이면 자기가 살던 고향이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보통 보니까 기농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주변 친구들의 권유로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 친구가 농사 짓고 있으면 그쪽에 같이 가서 농사 짓는, 아무래도 그러면 조금 친구한테라도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기농하면서 요즘에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지만은 기존에 거기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에 살던 분들이 새로운 기농에서 새로운 젊은 뭐 분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버틸까, 너무 쉽게 생각해서 잠깐 하고 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좀 인정을 좀 안 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주민으로서. 근데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인사성. 동네에 농사 짓다 보면 진짜 다양한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조언해 주신다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일단은 무조건 인사성이 밝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 일단 참석해서 자기가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얼굴을 이제 익히고 많이 이제 어른들한테 각인을 시켜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그 50점 이상 먹고 들어갔죠. 아버지 친구분들도 계시고, 제 친구도 이제 기농에 농사 짓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어른들하고 말을 할 기회라든지 접근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좀 어렵지 않게 접근했죠. 근데 진짜 생판 모르고 자기 고향도 아니고 진짜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기농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그런 원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마찰도 일어나고 어려움이 겪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야지 조금 기농생활이 편안하고, 진짜 농사란 거는 정신적인 보다 육체적인 게 힘든 게 많은데 그런 게 해결 안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기농에서 얼마나 버느냐.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참여용소를 지어서 하우스 13동을 임차해서 짓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하고 저하고 3명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3명 인건비로 따지보면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닙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참여용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19월 달 말부터 뭐 지금 7월 말까지 정도 이렇게 거의 한 10개월 정도가 이제 농사를 짓고 하는데, 또 그 중에서도 실제로 수확하는 3월부터 7월까지가 뭐 6월 말 7월까지가 바쁘고 힘든 시기고, 그 전에는 겨울 기간에는 참외 키우고 하는 시간은 사실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는 많습니다. 시간 대비 수익을 따지면 적지 않은 수익이에요. 대략 한 8천만 원 매출이 넘긴 것 같습니다. 8천만 원? 8천만 원 하면 억수로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실제로 뭐 농비, 뭐 농약가, 비료가, 임대료, 각종 시설, 보수비,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농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해서 제 생각에는 좀 농비를 줄이자라는 목표를, 일단 첫 번째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농비가 더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기본비는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천만 원 해도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3명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이란 게. 그만큼 기농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참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수익이 괜찮은 품목 중에 하나인데도 그렇다 보니까 그 외의 작물들은 그만큼 수익 올리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생산도 생산이지만은 생산 외적으로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그런 부분 홍보, 그런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해서, 예전에 경험 살려서 개설해서 첫해 나름 괜찮은 실적을 올린 것 같아요. 구매평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제가 그 수준을 만족할 만합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좀 더 공판장에 납품하는 것 외에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수익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은 어떤 농부는 기농에서 매출이 3억이다,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해서 기농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매출이 3억이면 빚이랑 들어가는 돈이 2억 5천, 2억 3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벌지만은 리스크도 그만큼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매출에 너무 혹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기농은 절대로.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기농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기농,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기농 기촌에 대한 교육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하면 기농 기촌을 못 모르고 하는 것보다, 진짜 저도 이제 기농하고 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기농 기촌 교육도 받고 작물 교육도 받고 기타 또 뭐 작물 교육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보면 교육 거의 무료거든요, 교육이. 그래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운 거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터넷에서 기농 기촌 교육센터에서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
다양한 지자체별 교육 정보도 있고 귀농을 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한 그런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귀농을 계획했다면 온라인상이라든지 오프라인상이라든지 많은 교육을 참석하셔서 들어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일단은 뭐 1년 동안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뭐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했지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단지 육체적인 스트레스라고 보는 육체적인 노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육체적인 노동에 대한 힘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은 편합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귀농하면 아무래도 본인에게 뭐 첫 해 농사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도 저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업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실패 확률도 적을 뿐더러 노력만 한다면 농사라는 거는 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큰다고 하잖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정말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는 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과는 따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각오 마음가짐만 있다면 거기에다가 그 외부적인 교육이나 그 주변 지인들의 도움, 자기 노력을 이렇게 더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귀농의 좋은 점은 정년이 없잖아요. 지금 아직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제일 어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제 바로 위에 형님들이 45, 6. 그 다음에 50대는 몇 분 안 되시고 그 60대 이상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고령의 연령층들이 많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처럼 40대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실패하지 않는 그런 귀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앞으로 귀농이나 참농사에 대한 그 다양한 영상을 올릴 건데요. 일단은 지켜봐 주시고 사실 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다는 자체가 사실은 좀 부끄럽고 낯뜨겁습니다. 경상도 남자로서. 그래도 용기를 내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귀농에 관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다양한 혜택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정보도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뭐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어떤 말을 알려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귀농 1년차 해보니까 좋더라. 일단 1년차 치고는 좋았습니다. 제가 뭐 느낀 거는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구체적인 것들은 향후 귀농 관련된 농촌 생활에 대한 영상을 올릴 때 또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